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와이런이에 처음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달 27일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여성으로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기호 8번의 정미경 후보를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미경 후보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미경입니다.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제 기호는 기호 8번이에요. 근데 8번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오똑이에요. 쓰러져도 언제나 곧 일어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유한국당. 기호 8번 정미경이 나왔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짧게 인사를 드리고, 네, 우리 이재호 대표님, 저는 늘 대표님이라고 입에 배가지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사실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사람은 8번의 정미경 후보밖에 내가 또 모르고, 또 지금 당 꼴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내가 당의 상임 고문이긴 하지만은, 당 꼴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죽을 수고 있는데, 이 야당이 야당 노릇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최고위원이라도 똑똑한 사람 하나라도 좀 제대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원 모시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그냥 자유롭게. 네. 먼저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오게 된 동기가 저는 사실 다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적들에 요즘 출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직접 하면서 저는 사실은 야당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려고 되게 노력해 왔어요. 싸워왔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방송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다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가 과연 지금 이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지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금 정도예요. 근데 지금 TV조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버텨낼지 TV조선도 참으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적들은 보통 녹화를 4시간 이상 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시간이나 반 이내로 편집하는데 이건 꼭 살려야지 이 말을 꼭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삭제 편집 막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계를 막 느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최고위원회 배지를 달고 자유한국당의 마이크를 잡고 삭제되지도 않고 편집되지도 않는 저의 목소리를 생소리 그대로 네, 생소리 그냥 좀 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손혜원 의원 사건, 서영교 사건, 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신재민 이렇게 또 김경수 사건 줄줄이 터졌는데도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하나 이걸 제대로 끌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 끝나고 좀 최고위원이 되셔서 야당이 야당다워야지. 그래야 맞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잖아요. 맞습니다. 여당이 좀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 대안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실컷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이 그걸 또 한 주먹에 홀라당 또 말아먹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대략은 또 편파방송 아닌가 또 내가 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1인 방송이니까 이거는 그런 게 없지. 지금 전당대회는 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후보라서 연설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대전 연설하고 어제 대구 연설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연설은 부산,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7일 날 일산.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성남이라 한 데는 수도권. 네,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아, 중부권이죠. 중부권. 예, 강원까지. 아, 강원, 네, 강원, 네, 경기, 인천. 서울, 인천까지. 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아. 중부권. 이게 좀 그 합동연설이 횟수가 좀 적구만요. 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다 모여라 하면 그게 잘 먼 데서 누가 일부러 네, 좀 그게 아쉽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걸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네, 전당대회가 좀 이 대안을 제시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라 하는 게 단순히 대표를 누구를 뽑는다, 최고위원을 누구를 뽑는다 하는 걸 넘어서 네, 소위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워서 이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네. 대한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것. 네, 이것이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의미잖아요. 네, 네. 예?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서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이야기해야지 뭐 맨날 저러 싸워쌌고 뭐 지난날 이야기했었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나 저 사람들 갖고 당 맡게 되겠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요. 예. 대표님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는 또 새롭게 시작할 그러니까. 거니까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네, 좀 지금까지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 네.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분열되고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된 보수로 네, 재건하는 거. 재건하는 거. 이게 네. 뭐 극으로 나가거나 뭐 계속 오른팔만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삐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을 좀 보수를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대정부 투쟁 견제, 네.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네,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네.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 네,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을 제대로 해야 되고 네, 보수를 제대로 살려야 되고. 네, 보수를 살려고 그래서 맨날 극우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요런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 최고위원이 되시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네, 진짜 참 못할 짓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입니다. 네, 지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라 그래서 뭐 김기춘, 조윤선, 네. 다 잡아가고 지어주고 네. 또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폭력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폭력이라 그랬거든요. 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네.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인가 또 청와대 팀은 현 정부 청와대 팀은 문재인 정부 DNA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네, 민간인 사찰이 예, 존재하지 민간인 않는다.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데 빵빵 쳤는데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늘 이분들이 말과 행동이 틀리고요. 예. 그 지금까지 적폐청산한다는 게 가짜였다는 게 저는 드러났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었죠. 예. 우리는 다 처음부터 정치 보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적폐청산한다고 이 나라를 막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보내고 막 예. 그랬잖아요. 두 전직 대통령이 예. 감옥에 가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었죠. 정치 그렇지. 보복의 수단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는 정치 보복이었음이 밝혀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역대급으로 잘하는 거는 내로남불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에 내로남불 부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보세요. 이것도 세상에 블랙리스트 가지고 지난 시절에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근데 본인들이 뒤에서 지금 이번에 이 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들은 지금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적폐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예. 힘표를 맞춰야죠. 네네. 자기네들이 입만 열면 정리하니까 네. 진짜 정리라는 걸 보여주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관계자들을 지고화를 막론하고 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관계된 사람 처벌했듯이 똑같이 처벌해야지. 근데 대표님 안 할 거예요. 처벌 안 할 거예요. 안 그게 하죠. 네,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기능을 야당 기능을 예.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요. 지금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고 지금 아우성인데도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만든 그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쌓아가서 예, 결국은 예. 망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망하는 건 좋은데 네. 나라가 너무 흐트러지니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거죠. 어려워지는 거지. 맞습니다. 예? 예, 핵심은 그거입니다. 정권이야 뭐 가만둬도 어차피 임기가 있는 정권이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를 망쳐먹고 그만두면 안 되지. 네, 네. 그게 우리가 네,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무슨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나 세상에 무슨 시민단체가 지금 전직 대통령도 2살이나 구속되어 있고 대법원장도 구속이 되어 있는데 하필 무슨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본부가 만들어지나요? 그리고 여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국가를 수호한다고 하는 거는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김경수 건으로 사법부를 너무 흔들잖아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시잖아 우리 정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그 판사나 검사들이 뒤에서 완장 찬 사람들은 앞에서 막 지금 이 정권을 위해서 지금 그 인민재판 하듯이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판사나 검사들은 지금 다 한숨 쉬고 있어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치주의를 이분들은 뭐 무시하고 훼손하는 걸 넘어서서 무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저도 검사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은 새로운 수사 행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낙인을 찍어요. 여론 재판으로. 그럼 낙인을 찍고 나서 뭐냐면 혐의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해요. 탈탈 털어요. 그래서 그 혐의를 쬐끔이라도 뭘 하나 찾아내서 그걸 또 구속을 해요. 이런 새로운 방식에 여기 인권도 없고 법치주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찰을 이렇게 장악하고 난 다음에 또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사법농단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해요. 두 나라가. 근데 뭐였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징용 피해자들 그 청구권이요. 개별 청구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민간 그 공동위원회에서 그걸 인정해 줘요. 1965년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인정해 줘요. 근데 그게 위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랑 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조약에 위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그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살펴달라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게 사법농단이래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한 거예요. 당연히 살펴봐야지. 당연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냐면 사법부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직권남용이라 하는 거는 가득 붙이는 거고 결국은 재판부를 꼼짝 마라 이거지. 대법원장도 잡아가니까 판사 너희들 꼼짝 마라. 시킨 대로 해라 뭐 이 말 아닙니까? 알아서 기계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검찰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그 김경수 지사건을 한 그 판사 있잖아요. 그 판사를 공격하는 거 보세요. 아니 저는 일반인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정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과연 대한민국의 그 집권 여당에서 저렇게 법치주의를 스스로 짓밟고 있는데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민주당이 떠드는 걸 봤는데 언론에서 그 판사를 적폐 판사로 몰고 뭐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왜 추측으로 재판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쳐요. 무지하게 그거는 판결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판결 조금만 잘못하면 그 판사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솔직히 완전 대통령 측근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김경수 지사는 이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느냐? 그렇죠. 더군다나 왜냐면 그 김정숙 예. 여사가 그 정인선 어디가 예, 정인선 가자. 그렇죠. 예, 이게 이미 동영상으로 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김경수 지사 만약에 이 법정 구속한 그 판사 입장에서 예.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법정 구속하기 어려운 어렵죠. 거잖아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내로남불인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로 추측으로만,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구속해서 지역 15년 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 살고 있잖아요. 그건 진짜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예? 김경수 지사는 지역 2년인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네. 그걸 사법부를 저렇게 흔들면, 저는 여당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가를 지킬 자격이 네, 없는 없습니다. 거지. 야당이 그렇게 한다면야 정치 공세 한다니까 뭐 이해도 하지만은 네.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네. 짓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네. 참. 좀 참담한 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판사를 네.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 이제 저같이 과거에 법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저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검사들도 옛날에 저도 뭐 알다시피 감옥을 많이 갔잖아요. 제가 5번이나 구속됐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그 군사독재 시절에 이름 있는 검사들인데 다 내가 당해봤는데 옛날 검사들은 그래도 자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자기 생각들이 뭐 정보부나 뭐 청와대 이런 데서 뭐 오다가 내려와도 뭐 그래서 꼭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줄도 알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면. 네. 근데 지금 검사들은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 같아.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출세할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게다가 이제 검찰은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 네. 이제 재판부마저 이제 장악을 그렇죠. 했으니 그런 예. 거죠. 아, 여기서 더 나가서요. 예.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남은 게 경찰이잖아요. 예. 그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은 뭘 할까라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자치경찰제 얘기가 자치경찰이라는 나오고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감시하겠다는 거죠. 원래 이게 예. 이 사람들이 뭐 나도 자치경찰제 주장을 쭉 옛날부터 했던 사람인데 자치경찰 하려면요 현재 행정구역들 하려면 지사 선거하고 네. 경찰 그 지방 경찰청장 선거를 같이 해야 돼요. 네, 네. 경찰청장도 민선을 선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지방의 경찰청장을 그 지방의 도지사가 본부장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절대 뭐냐면 그 경찰은 그 지역에 이제 다 상황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이라도 예. 찍힌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 그럼 뭐, 아니, 도지사가 지금 다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 도지사가 본부장 임명한다 하는 경찰 손아귀에 잡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네.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네. 예. 자, 그럼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나이 80이잖아요. 네. 지금 몸도 아주 안 좋으시고, 지금 보석 신청 해놨는데, 건강도 안 좋고. 그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니, 김경수는 뭐 20일 날 보석 신청한다고 뭐, 불구속 재판 경남 도민 본부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관제단체 만들어갖고 전화를 치는데, 전직 대통령은 진짜 건강 때문에 보석 신청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되게 정치적인 사건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재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 보석 신청을 하면 보통 우리 경우에 뭐냐면 그 연로하신 부분, 예. 건강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석을 받아줍니다. 예. 네, 보석이라는 그것만 게 뭐 불구속 하자는 네, 거니까. 네. 그게 보석이 뭐 어떤 무죄다, 예. 유죄다 이런 판단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강 상태를 보고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예. 이게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정상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이 정상적인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3번 바꿨습니다. 와. 군사 정권 때도 주요 사건은 법원 인사가 있어도 그 사건 끝나고 인사하거든요. 예. 전직 대통령 재판을 판사를 3번이나 바꿨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죠. 예,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예. 혹시 무죄라도 나올까봐 지금 막 완전히 그만 착취 방법을 바꾸는 거지. 예.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예. 예. 저렇게 판사를 많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정인 신문 중에 네. 정인을 지금 막 불러다 신문하는 중에 판사를 홀라당 바꾸면 근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이유는 뭐였어요? 이유는 첫 번에 조영철 판사 바꾼 거는 누구도 이유를 모르겠고 추측한데 그 양반이 경북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이나 바꾸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돌고 두 번째 김민겸 판사 재판장을 이제 바꾼 거는 뭐 정기 법원 인사다 그래서 바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김민겸 부장 판사가 들어서서 재판을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공정하게 했어요. 대개 피고인들이 볼 때는 어떤 재판자이든 공정하게 안 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김민겸 그 부장 판사는 상당히 공정하게 검찰의 공소 부실을 지적하고 이대로 검찰이 나가면 이 재판 1심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법조에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공정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공정하게 할까봐 판사를 바꾼 것 아니냐. 그리고 3번째입니다 지금. 예. 세상에 대통령 재판을 판사를 3번이나 바꾼 일이 없죠. 이것도 뭐 재판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재판을 다 받으러 나가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석 신청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경수는 보석 신청해서 받아주고 또 이제 두고 봐야죠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는 보석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요. 법원의 판사가 법정 구속을 예.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이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 거기 예. 때문에요. 그건 곧바로 보석을 보통 안 해주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예. 구속이 된 상태로 예. 오랜 시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과 달리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 보석이 예. 보통 돼요. 예.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검찰에서 구속이 된 게 아니고 그렇지. 법원에서 법원은, 예. 판결로 지금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다시 또 물론 2심이니까 판사는 바뀌지만 예? 이거는 그냥 법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법원이잖아요. 법원이지. 예, 그런 결정을 항소심에서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사람 막무가내니까요. 막무가내로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은 예, 그냥 예. 좀 두고 봅시다. 네. 예. 오늘 지금 선거운동으로 한참 바쁠 텐데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리 와이러니 시청자들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러니 시청자들인데 한 말씀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재호 TV 와이러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전당대회 기호 8번 정미경 기억해 주시고 그 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마이크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예. 끝으로 제가 그 국회의원을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와 같이 해봤는데 정말 정미경 후보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어서 지금 엉망진창인 한국당을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